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밤사이 국제유가가 10.3%나 급등했습니다. 43달러 선에 마감됐습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탄력적인 반등을 나타내고 있고 국제유가까지도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두 가지 조언이 제시가 그동안 돼 왔었죠. 전문가들은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하라. 라는 전략, 그리고 지금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세일 기간이다라는 조언을 해왔었는데요. 확인할 대목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죠.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엑소더스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지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외국인의 시각이 깔려있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크지 않다는 의견인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외국인의 본격적인 자금 유입은 이어질 수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장도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도로 출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IT주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MSCI 기준으로 분석을 했을 때 IT 업종이 가장 많이 떨어진 업종이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IT주로 외국인과 기관 쪽에 일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10월 31일까지 조기 시행이 결정됐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관련해서도 전략을 세워보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관련된 업종의 추세적인 상승 가능할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모습 알아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입니다. 네,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오늘장 1%대의 무난한 상승 흐름을 기록하면서 이제 좀 급락은 마무리되고 진정 국면에 접어들고 뿐만 아니라 현재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겠습니다. 1930선입니다. 오늘까지 상승 흐름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 탄력 1.1% 전일 대비 오르고 있습니다. 1928.92포인트 구간 지나가는데요. 지금은 장 초반보다는 약간 좀 탄력 둔화되면서 음봉이 형성됩니다. 그럼 분봉 상황 통해서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갭상승 출발입니다. 아마 글로벌 증시 딱 지도를 펴놓고 보셔도 간밤에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 유럽, 중국 할 것 없이 일제히 급반등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 좀 글로벌 증시 상승 분위기를 받아서 갭상승으로 출발이 됐고요. 그리고 오늘 분봉을 보시면 거의 일직선입니다. 1930선 굉장히 좁은 박스권 기록하면서 위아래로 출렁거림이 거의 없는 모습인데요. 이어서 수급도 보실까요?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봤습니다. 왜냐면은요, 매수로 출발을 했었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9시 후반 구간대 다시금 좀 기대를 저버립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로 포지션 바꿨고요. 현재 외국인의 물량이 250억 원 정도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한 200억 원 정도 매도 우인데요. 지금 장 초반에는 기관이 좀 더 강하게 팔았는데 기관 매도 물량은 서서히 줄고 있는 반면 외국인 매도 물량은 늡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꾸준히 좀 사들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반등 국면에서 개인의 매수는 꾸준히 유입됩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 개인의 매수폭은 426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죠. 이어서 업종별 동향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무겁고 굵직굵직한 업종들 그리고 돈의 힘과 관련된 이 건설이라든지 증권 업종의 탄력이 좋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흐름이 좋은 업종이 건설 쪽인데요. 3%대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앞서서 들으신 것처럼 국제유가 간밤에 10%나 급반등 나왔습니다. 국제유가와 건설 쪽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기름을 팔아서 좀 이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동 쪽 국가들 오일머니가 증가하면 건설 쪽에도 후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어서 섬유유복 쪽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일모직 3거래일 연속 급반등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업종지수에도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과 의료정밀, 의약까지 2% 안팎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업종은요, 바로 운송장비입니다.
0.65% 하락이고요. 오늘 조선은 그래도 좀 양호한데 자동차 쪽 흐름 부진합니다. 원달러 환율에서 잠시 후 힌트 찾아볼게요. 이어서 통신도 오늘은 약간 쉬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의 업종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 체크해 볼까요? 앞서서 좀 업종에서 살펴보신 것에서 좀 연장선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좀 희비가 엇갈립니다. 간밤에 이 WTI가 10% 이상 급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시금 이 밴드로 기존에 움직이던 밴드가 이 40에서 60 정도 됐었죠. 40달러 선 회복을 했습니다. 2009년 이후에 일일 상승폭으로는 최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WTI 급반등 나타나면서 화학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롯데케미칼하고 LG화학이 가장 탄력이 좋습니다. 6에서 7%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정유주들도 4에서 5%대 흐름 상당히 양호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쪽, OCI와 한화학케미칼도 나란히 4%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 좀 살펴보실까요?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약세 흐름 이어갔지만 지금 반등 흐름이 한 3일 전부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10만 원권을 현재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되면 아무래도 물류 쪽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항공주들 흐름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홀딩스, AK홀딩스 모두 다 마이너스권에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증시 그동안은 굉장히 큰 폭의 출렁거림을 보여줬습니다. 지수 그리고 조금 전 보신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환율까지도 출렁거림이 상당했죠. 우리 증시에서도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선을 터치하는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이제 상승이 약간은 좀 주춤주춤합니다. 원달러 환율에서 오늘 또 특징적인 종목군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원달러 환율 동향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지금 급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8원 40전 하락이고요. 1176원 80전 현재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1180원을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최근의 흐름 살펴볼게요. 가파른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200원 선 터치하고 이제는 또 약간의 기존의 궤도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좀 계속해서 출렁거림이 크기는 한데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서 이제는 조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 원달러 환율에도 포착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자동차 관련주들 좀 보셔야 될 텐데요. 그동안의 환율로 인한 수혜 그리고 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N1 환율이라든지 혹은 원달러 같은 경우도 기존의 추세와는 조금은 다른 흐름을 나타내면서 자동차주 쉬어갑니다. 현대차 1% 정도, 기아차 3% 정도, 기아차가 꽤 많이 밀리네요. 현대모비스 0.75% 하락하면서 20만 원권 이탈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총 상위주들은 대체로 흐름이 양호합니다. 시총 탑 10 가운데 마이너스권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 아모레퍼시픽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자동차주에서 꼽아볼 수 있고요. 지금 시총 탑 10 가운데서 제일 흐름 양호한 종목이 SK하이닉스입니다.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앞서 보신 제일모직 3.5% 상승 16만 2,500원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특징주 쿠쿠전자입니다. 그 내용 스튜디오에서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쿠쿠전자입니다. 네, 쿠쿠전자가 2분기에 메르스 영향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중국향 수출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리포트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유진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리뷰 중국 우려 잠재우는 호실적 기록.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7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메르스에도 불구하고 이 호실적이 기록이 됐고요. 또 3분기에는 높은 수출 성장률로 호실적이 또 기대된다고 합니다. 네, 쿠쿠전자 2분기 실적 확인해 보시죠. 쿠쿠전자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540억 원, 영업이익은 34% 개선된 2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가전사업 이익률이 17.6%로 작년에 비해 대폭 개선됐는데요. 국내 IH 밥솥과 프리미엄 밥솥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또 3분기에는 추석 특수에 따라서 국내 밥솥 매출 호조를 예상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함께 보시죠. 키움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수출이 답이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수출 호조 제품을 통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고 봤고요. 중국향 수출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럼 키움증권은 수출 지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국내 업체들의 중국 전기밥솥 수출액이 전년 대비 누적으로 131% 증가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함께 보시죠. 네, 보시면 중국향 수출액이 6월부터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월 달에는 작년 수출액의 2배가 넘는 약 3,000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에도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을 대상으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잠재적 시장 규모도 큰 데다가 오랜 기간 현지화 투자에 대한 성과가 발휘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밥솥의 저력,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 33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한 역시 2분기 실적이라고 했고요. 면세점에서 온라인으로 이어지는 중국 모멘텀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면세점의 수익률은 줄었지만 대신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쿠쿠전자의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는데요.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온라인 구매 사이트가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타오바오몰인데요. 이곳에서 8월 1일부터 27일까지 판매된 1,000위안, 약 18만 2천 원 이상 이 전기밥솥 판매 금액 중에 쿠쿠전자가 68%의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7월 57% 대비 크게 상승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쿠쿠전자의 중국 관련 성장 모멘텀은 면세점에서 점차 온라인으로 이어질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쿠쿠전자의 현재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2.95% 떨어진 27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분위기 좋죠. 680선을 회복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2% 가깝게 오르고 있습니다. 687.1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양봉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신 유가증권 시장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역시나 갭상승 출발이고요. 장중의 움직임은 거의 좀 변동성이 좀 제한적이네요. 보시면은 오늘 장중 고점은 688선, 현재 부근하고 크게 멀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의 수급 상황,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파네요. 현재 외국인의 물량이 116억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인데요. 지금 개인 쪽에서는 82억 원, 그리고 기관 쪽에서 40억 원 정도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외국인은 계속해서 팔고 있고 개인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후장에서 포지션이 잡히는 만큼 이 부분은 좀 확인을 꾸준히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군 보실까요? 아무래도 좀 급하게 빠졌던 부분이 있는 섹터 위주로, 그리고 기존에 좀 모멘텀이 부각됐던 섹터 쪽으로도 반등세가 빠르게 좀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모멘텀까지도 함께 있다면은 금상첨화겠죠. 대표적으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그런데요. 이제 다음 달 초쯤 되면은 중국의 전승절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또 한중 정상회담까지도 예고돼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에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중국 쪽에서 이 기준금리와 함께 지지율 인하했기 때문에 내부 소비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주들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장에서도 지금 쭉 보시면은 대체로 빨간불입니다. 탄력이 가장 좋은 종목이 네오팜인데요. 6% 정도, 대봉LS도 6%인데요. 이 화장품 내에서의 순환매가 활발합니다. 어제는 AVCNC가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이 대봉LS 네오팜 쪽으로의 강세 흐름이 좀 두드러지고 있고요. 약간 좀 급등 후 쉬어가던 C큐브도 오늘 장 4%대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 쿠쿠전자 레포트 좀 살펴드렸는데요. 오늘 좀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나는 쪽이 이 보령 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유아용품 관련주들입니다. 제로투세븐까지 4에서 5%대 상승이고, 삼위각기 오늘 이슈가 또 있었던 종목이죠. 삼위각기는 현재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사업 진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조회 공시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화장품 회사 인수 추진한다. 조회 공시 요구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 기대감 작용하면서 오늘 삼위각기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삼위각기는 본업인 이 악기 사업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을 또 획득을 했고요. 이 부분 여기에다 플러스로 화장품 사업까지 중국과 연계되는 사업 범역을 확대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회 공시 답변도 좀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 또 눈에 띄는 부분, 놀자주들의 강세입니다. 콘텐츠, 게임 전반적으로 또 매기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쪽, 엔터 쪽인데요. SM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SM 3.42% 상승하고 있고요. SM CNC가 8.8%나 급등입니다. 쭉 보시면 키스트도 흐름 양호하고요. 초록뱀도 3% 정도의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SM은 얼마 전에 이 IB 월드와이드 지분을 인수하면서 스포테인먼트 쪽으로의 진출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주가 흐름이 강세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면은요, 지난주에 급락을 모두 다 만회하고 추가 상승까지도 이뤄내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장에서 5% 급등하는 흐름 장중에 좀 형성이 됐다가 현재는 3.42%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SM과 관련해서 오늘 대우증권에서는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레포트까지도 좀 발표를 했었는데요. 3분기 매출이 급증 예상된다고 합니다. 증권사의 평가도 좋고요. 또 회사 자체적인 노력, 이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최근에 양호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게임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 쪽에서도 웹제니 7%대, 조이맥스 5.7%, YD온라인, 위메이드와 액토즈 소프트가 뛰네요. 지금 후반에 좀 더 탄력이 붙는 쪽이 이쪽이고요. 잠시 후 11시 구간대에 발표되는 이 게임 매출 순위는 주가 흐름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웹제니 뉴스 있었습니다. 연내에 해외 진출이 좀 될 것이다. 이런 소식이 오늘 장에서 호재가 되면서 게임주 내에서도 가장 강한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선물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구할물 지수도 강세 흐름에 힘입어서 230선 회복을 했는데요. 현재 상황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1.23% 상승하면서 230선 안착 시도까지 나타나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보실까요? 개인 쪽의 물량입니다. 현재 개인의 포지션 360계약 정도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 오늘 현선물 동반 매도입니다. 현재 1,560계약의 매도, 기관 쪽에서 2,200계약 이상 사들이면서 물량 받아냅니다. 10시 구간대 시장 상황이었습니다.